안녕하세요. 역사 영토 TV 이리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3.1조를 맞이하여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경환 박사님 모시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3.1 만세 운동이 뭐 대한민국의 위대한 혁명이죠. 저는 뭐 3.1절, 뭐 3.1 만세 운동 이렇게 하는데 저는 3.1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아, 왜요? 3.1 혁명?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걸 혁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사에서 조선에서 대한제국, 그렇지. 대한제국에서 군정과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혁신일을 하루를 꼽으라고 하면은 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그게 바로 그렇죠. 3.1절이에요. 3.1절에 이제 이 3.1 만세 운동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3.1 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의 전문에 뭐가 나와 있죠? 우리는 3.1 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맞아요. 나와 있죠. 그 3.1 정신에서 나온 게 뭐예요?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상해 임시정부가 왜 만들어졌어요? 독립. 아니, 그 만들어진 계기는 3.1 만세 운동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919년도 3월 1일 날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4월 11일 날에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3.1 이후에. 만세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시 독립을 원하는구나. 그 임시정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3월 1일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가 한 달 10일 있다가 한 40일 뒤에 4월 11일 날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독립을 염원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 기념일이 4월 11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 3.1 만세 운동은 우리가 좀 제대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뭐 이런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게 왜 일어났어요? 한일 병탄 때문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일 병탄을 다른 말로 이칭으로 경술국치다. 그때가 이제 경술년이에요. 국치, 나라의 치욕스러운 날이다. 병탄이 된 거를.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국권 피탈. 우리 이제 주권이 없어진 날이죠. 그 국권이 피탈된 날이다. 한일 합방이 된 날이다. 근데 이 말은 쓰면 안 돼요. 왜요? 이건 가해자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일이 합방이 됐다. 근데 뭐 우리가 합방하고 싶어 합방했나요? 아니잖아요. 피탈된 거지. 강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병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한일 병탄이라는 말이 가장 중심적인 말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경술련의 이제 그 나라의 치욕적인 이 날이니까 경술국치. 그래, 국권 피탈 이렇게 이제 쓰는데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구나. 이게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긴 얘기예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을사늑약이 이루어져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늘 제가 얘기하는데 을사늑약은 뭐예요?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뭐예요? 주권국가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주권이 뺏어가서 보호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나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 시각에서 우리가 뭐 보호해달라고 했어요? 아니죠. 근데 이제 전에가 이제 그 을사늑약이다. 그러니까 주권국가가 보호국가가 되는 거다. 이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권이라든가 이런 자주권을 다 뺏기고 난 뒤에 이제 1910년에 5월달에 육군 대신 데라우치 일본 이제 3대 통감이 그때 통감부가 왔단 말이에요.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 번째 통감이 이제 데라우치인데 데라우치를 임명을 1910년도 5월 달에 하고 이제 식민지를 이제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찰제를 헌병 경찰제로 이제 강화시키고 막 이제 무섭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이미 이제 1907년 10월에 한국 경찰을 일본 경찰에 통합을 시켰어요. 그게 보호국가로 을사늑약에 의해서 보호국가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1910년 6월 달에 각서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종래에 이제 사법 경찰권 외에
일반 경찰권까지 일본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들인데, 그래서 그 해에 8월 22일 날에 이완용하고 네. 데라우치 통감하고 병합 사인을 합니다. 네. 한일 병합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총리가 누구라고요? 이완용이라고. 그러니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얘기가 맞아요. 이게 이 사인을 그 당시에 총리 내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8월 22일 날에 사인을 했는데 국민들이 난리를 칠까봐 무서워갖고 발표를 못해. 그럼 언제 발표한 거예요? 발표는 8월 29일 날에 발표를 해요. 그래 8월 29일 발표를 해서 그날부터 한국은 일본에 35년간 식민 지배를 이렇게 받게 시작된 거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9일 날에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 그러면 박사님 이완용 어떻게 됐어요? 이완용은 뭐 떡떡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죠. 진짜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한국에 나를 살았었어요? 팔아먹었으니까 나를 팔아먹어서 일본이 통치를 했을 거 아니야. 일본에서 봤을 때 누가 제일 이뻐요? 이완용이 제일 이쁘지. 그러니까 이완용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면서 그러면 잘 살았죠. 죽을 때까지 네,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뭐 물론 테러도 당하고 했지만은 테러 당해갖고 저기 온양에 그 고향이잖아요. 네. 그 온양에 가면은 온양 온천이 있죠. 지금 있어요. 온양 관광 호텔 테러를 당하고 거기서. 일본 경찰들이 호위를 해갖고 거기 와서 휴양을 해갖고 다 거기서? 나가고 올라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온양에 아주 유명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거 일본이 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게 일본은 지금도 한국을 식민지배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논거가 바로 뭐라니까 8개로 된 병합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조약을 맺고 정당하게 한국을 함께 통감부 총독부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을 지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조약 중에 제 1조가 뭐냐면 1조만 읽어드릴게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에 완전히 또는 영구히 일본에게 넘길 것을 규정합니다. 영원히 주라고?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병합하는 병합.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518년 만에, 518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4년 만에 만국의 길로 없어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요게 되면서 이제 1905년도 울산늑약을 만들면서 이제 통감부를 뒀댔는데 이게 맺어지면서 통감부가 없어지고 총독부가 만들어져 갖고 총독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데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 너무 그러면 자세히 3.1 혁명 종기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3.1 식민지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음에 한번 여기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하고 3.1 만세운동 얘기를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뭐 민족의 수탈에 이 일본이 어떤 사람은 막 한국이 일본이 통제해갖고 근대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근대화 전에 됐잖아요. 한참 전에 됐죠. 1800년에 이미 근대화가 됐는데 우리가 근대화돼갖고 우리가 뭐 삼천리 금수강산에 얼마나 그 나무가 울창하고 곡식이 잘 되고 그거 다 수탈해간 거예요. 일본 놈들이 대동아 전쟁한다고 뭐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3.1 만세 운동이 왜 일어났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은 말이에요. 우리를 35년간 식민 지배를 하는데 3개 기수로 나눠 갖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식민 지배가 무단 통치가 있어요. 이때는 헌병 경찰이 직접 통제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헌병 경찰이. 그러니까 학교에 수업할 때 경찰관이 있었잖아요. 칼 차고 들어와서 칼을 차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무단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헌병 경제 지금도 우리가 순사운동 막 이름도 못 쓰게 했다면서요. 그건 이제 3기 일어나는 거고. 나중에? 네, 나중에 일어나는 거고. 이때는 무단 정치 힘으로 헌병을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은 경찰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순사온다 이러면은
울던 애도 뚝 그치잖아요. 왜 그래? 일제시대 때 이 헌병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무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기 때는 이제 무단 통치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이 무단 통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승복하나요? 그렇죠. 안 하지. 안 하니까 결국은 무단 통치 10년간 했어요. 1910년서부터 이제 그 19년까지 무단 통치를 하다 보니까 반발이 일어난 게 그렇죠. 뭐예요? 그 3.1운동이에요, 그게. 3.1 그거에 만세운동이에요. 인해서. 그걸로 인해 무단 통치를 하니까 이때 뭐 신문지법도 만들고 보안법도 만들고 출판법 만들어갖고 언론 결사의 자유 다 핍박하고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 우리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더 그렇죠. 더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백오인 사건, 신민의 사건, 뭐 이거 엄청난 사건이니까 토지 사업을 한다고 해갖고 우리 조선의 그 국가 토지를 다 지네가 갖고 가고 회사령을 설립시 이 허가제로 해갖고 민족 기업을 다 없애버리고 일본 기업이 다 우리 들어가고. 경제를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일기 이게 이제 무단 통치. 막 시작할 때. 무단 통치를 시작으로 해갖고 반발이 일어나서 그렇구나. 일어나는 게 3.1 만세운동이다. 그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아 이게 조선은 이렇게 통치해갖고 안 되겠구나 반성을 합니다. 일본이. 좀 다르게 하자 그러면서 다르게 한 거예요? 하자고 그래서 이기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문화 통치. 이 문화 통치기는 아 이게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래갖고 이제 칼 차고 다니던 이제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이제 문화 통치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문화 통치 어떻게 한국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인정을 해주죠. 대신에 이 문화 통치기에 친일주의자들이 다 나옵니다. 만약에 무단 통치를 계속했더라고 하면은 이제 다 반발을 해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 이렇게 전쟁에는, 독립운동을 막 하고 이랬을 텐데 갑자기 3.1운동 이후에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문화 통치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 친일파가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데 대부분 이 당시에 아까 뭐 회사령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옛날에는 이제 그 무단 통치 시절에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에 회사 만들려고 하면은 허가제를 갖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만 하면은 이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관세도 철폐를 하고 산미 증산 계획을 세워갖고 막 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게 그 산미 증산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 농촌이 막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일부러? 나중에 보니까 다 가져간 거 아니야? 수탈을 해가려고 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민족 신문들도 아까 출판업법을 만들어 갖고 뭐 못 만들게 그렇죠.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민족 신문 좀 불었어요.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허위와 기만 통치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일본이 뭘 하죠? 대동아 전쟁을 펼칩니다. 그렇구나. 제 3기에 들어가서 이제 식민 통치,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이게 1930년부터 45년까지 한 15년간 이때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는 1929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오고 만주 사별이 일어나고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 이때부터는 이때부터 그러면 이름 못 쓰게 하는 이름도 거예요? 못 쓰게 하고 그 시사 참배를 하도록 하고 우리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병참 기지로 만들고 이게 내선 일체. 그렇구나. 이게 뭐랄까 일선 동조, 동일 조상론. 이게 먼저 이광수 뭐 너무나 잘 알죠. 이광수 들어보긴 하는데. 우리 소설가 위대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갖고 이제 뭘 하냐면 이원보 이런 사람을 통해 갖고 일신 동조. 그러니까 일선 동조. 조선하고 일본은 하나의 조상을 갖고 있다. 동일 조상론. 뭐 아니잖아요. 하나 조상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뭐 이광수 같은 사람이 이제 그 한국에서는 문인으로서는 상당히 그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내선 일체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과 일본은 같은 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고 창씨 개명. 그러면 장씨. 이름을 다 바꾸는 그러면 거예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황미나.
그러니까 황나라 정책은 일본 천황을 이제 다 이렇게 숭배하도록 만들고 한국 선민 서사를 암송하도록 하고 뭐 궁성요배 한글을 쓰는 거를 다 금지를 시키고 한국 역사를 금지를 시키고 왜곡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뭐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무단 그렇구나. 통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그러면 박사님 그 3.1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예, 얘기해 이제 주세요. 아까 얘기대로 이제 뭐예요? 무단 통치를 하니까 안 되고 억압을 하니까 우리가 반발을 한 거예요. 반발하다 보니까 우리 저 천안에 살으니까 그렇죠. 뭐 유관순 맞아요. 누나를 잘 알 건데 우리 유관순 친척인데 구선이에요. 저희 시아버지하고. 아 그래요? 네, 구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1919년 3월 1일 날 정오에 조선인 민족대표 33인들이 계획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전부 태화관 우리 지금 방송하는데 바로 밑에 태화관이 있어요. 그 태화관에서 33인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4명만 빠지고 29명이 거기서 모였어요. 모여갖고 탁골공원에서 이제 그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거사를 일으키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갖고 이 33인 중에서 29명이 모였는데 29명은 그냥 대화관에서 낭송을 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이 탁골공원에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고대학생이 나가서 이제 그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송을 하고 종로를 뛰면서 호에 이 독립선언문을 전부 길거리에다 뿌리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3.1 만세 운동이다. 3.1 만세 운동. 이 3.1 만세 운동이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아까 3.1 혁명이라고 해야 된다. 저는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구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선언을 태화관에서 하고 그 독립선언서가 이제 본래 탁골공원에서 낭송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세 운동으로 이게 승화가 돼 갖고 전 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뛰쳐나가갖고 이제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 유관순 열사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니까 거기 지방에서도 해야 된다. 화여대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도 이 만세운동이 나니까 학교가 지금 학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아우네 장터에서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천안 아우네 만세운동만 많이 아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고 요것만 한번 좀 이렇게 할게요. 천안 아우네 만세운동이 있고요. 평남 강서군 사천 장터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고요. 삼진의거 만세운동이 있고요. 제암리 만세운동이 이게 4월달 3월 28일 거의 이어서 하는 계속 맹산 만세운동이 그 3월 상순에 있었고요. 대구 만세운동이 4월 15일 날 있었고요. 합천 만세운동이 3월 16일 날 있었고요. 남원 만세운동이 4월 3일에 있었고요. 이리 장날 만세운동이 4월 4일에 저는 있었어요. 전안만 알고 있어요, 박사님.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 천안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 엄청난 이 만세 운동은 천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각 지역에서 그러면 3, 4월 달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박사님 그 당시에 만세 운동 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서 많이 잡혔죠. 그 저기에서 3.1 만세 운동은 위대한 혁명이고요. 그 누가 한번 시기고 주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자도 같이 없고 하는 거죠. 민간인들이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자주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일어난 운동인데 여기에 그 피해 규모를 보면은 박시 선생이 이제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보면은 200여만 명이 참가했다. 그때 우리 곳곳에서. 인구가 2천만 명이에요. 10분의 1이 직접 가서 태극기를 들고 참여를 했고 7,509명이 사망했다. 엄청 많이 사망을 했죠. 15,850명이 부상을 당했다. 45,306명이 체포됐다. 건물도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가 불이 탔다. 그러면 박사님 저는 이제
소대문 현무소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예. 그 당시에 체포됐던 사람들 다 거기서 소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또 다른 있었어요? 데도 각 지방에서도 또 다 있었어요? 이렇게. 몇 군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군데가 있죠. 이제 아. 서대문 연구소는 이제 서울에서 잡힌 사람들만 이제 거기 그쪽에 있었고 있고. 지방에서 아까 얘기대로 몇 명이에요? 체포가 4만 5천 그러니까 4만 5천 명이니까. 명이 체포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제 요거를 되게 축소를 시켰죠. 신의식 선생은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106만 명이 참가해갖고 진학 과정에서 533명이 사망했다 이랬는데 엄청 줄었네요. 왜? 엄청 줄었죠. 7,500명이 11분의 그러니까. 1로 그냥 축소를 왜 시켜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12,000명이 체포. 일본 이제 총독부 조선 총독부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저렇게 이제 그걸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3.1 경명의 정신이 이게 뭐였을까요? 이제 중요하죠. 이게 3.1 그럼 3.1 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뭐 앞에 얘기는 그 베이스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사실 3.1 혁명이라는 게 뭐냐?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는 뭐랄까 자결권 쟁취예요. 나라를 뺏겼으니까 독립을 위해서 자결권. 그래,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자결권이 있는가 오늘 한번 좀 생각을 고민해봐야 되겠어요.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민초가 자발적 단합으로 중심에 한 거다. 이게 이제 뭐 국가나 뭐 위대한 누가 나타나서 한 게 아니다. 그렇죠. 아우네 장터는 그 어린 유관순 맞아요. 누나예요. 그냥 그 당시에 대학교 이대 다니던 누나가 나서고 아까 그 많은 이 만세운동이 다 민중들이 봉기가 일어났다. 이거는 민중봉기가 우리나라에 일어난 게 이제 5.18도 민중봉기가 네. 일어났고요. 촛불혁명도 뭐예요? 촛불혁명도 민중들이 일어난 거죠. 누가 시기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3.1 혁명의 정신이고 세 번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존권 투쟁이다. 그렇죠. 이 말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국가를 국가와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존권 투쟁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엄청난 이 그 3.1 정신에서 배워야 될 것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예, 이제 이거에 이어서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가 관련된 거 있는가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3.1 정신의 가장 기본이 뭐냐 주권. 자주권이잖아, 네. 그죠? 그다음에 민중이 스스로 봉기를 네, 일어난 받고 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존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정신에 비춰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주를 해야 되면은 독립 정신을 가지고 자주정신, 이래갖고 4대 사상과 이런 거 다 배척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반민특위가 실패를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처단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 민족 역사가 정립이 안 돼서 우리 지금 그렇죠. 식민사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맞아요.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간 적폐 주류가 지배하는 사회잖아. 지금 뭐 우리 대통령만 한 3번 정도 바뀌었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바뀌기 전까지 50년간 적폐 세력이 적폐였어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도 이 그대로 사회 있는 거야. 주류. 지금 검찰을 보세요. 그렇죠. 저 그대로 있는 거죠. 의사들 보세요. 그 지금 코로나19에 주사도 안 놓겠다라고 반발하는 미친 사람들. 뭐예요, 아니야. 그게? 그게 다 주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통일 과업이 이때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했었어야 남북으로, 되는데. 나눠졌는데 통일 과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뭐 이런 측면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 정신에 비춰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진짜 문제가 많군요. 문제가 그러면 많죠. 우리 예, 예.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배워야 할 게 사실 너무나 많죠. 아까 3.1 혁명이 뭐라 그랬어요? 민초가 중심이 된 거라 그랬잖아요. 민초가 중심이 돼갖고 사회 변혁을 좀 만들어 가자고 네.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가장 크게 배워야 된다. 이게 이제 똑같이 이미 촛불 집회가 뭐예요? 민초가 중심이 돼갖고 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로 네, 그걸 네. 거기는 뭐 돌을 던졌습니까? 뭐 무기를 아니야. 총칼을 들었어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촛불 하나 들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 이래서 그렇죠. 적폐청산을 위해서 여론을 좀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서 민족 사학 보급, 민족 사학 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이념을 좀 정립을 해야 된다. 우리 매일 빨갱이 얘기 맞아요. 그거 좀 너무 없어졌으면 하고. 좋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민초 중심의 좀 통일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3.1 혁명이 갖는 시대 정신을 오늘날에 그러면 이렇게, 박사님 이거 배워야 할 것인데 이게 예, 어떤 뭐 SNS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언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이 강연이나 학교에서도 좀 가르치고 교재도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 교과서. 그렇죠. 교과서도 바꿔갖고 이 3.1 혁명의 정신이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누구 하나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정부, 같이. 시민사회단체, 학계 모든 노력을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 또 제가 예, 듣고 예. 싶은 것은 예, 예. 혁명의 출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 혁명이 일어난 거는요, 해외의 움직임을 알게 된 천도교의 손병이 죄린. 그러니까 이 해외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했어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은 독립성을 갖고 자주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윌슨의 이제 자결 운동이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읽어보니까 천도교의 손병이라든가 최린 위대한 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평안도 기독교계 인사들이 이제 독립선언을 계획하자 여기에 불교계가 한용운 이런 사람들이 동참을 해갖고 같이. 야 우리 이 만세운동을 한번 펼치고 독립선언을 하자. 우리는 일본에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만 세계에다 알리자. 이게 이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 독립선언을 할 때 3대 원칙을 세웁니다. 첫 번째,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다. 대중이. 그 촛불 집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일어나 해갖고 가야 되겠다. 일어나가 뭐야? 하나의 구성체로 해갖고 가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비폭력. 가장 비폭력. 우리 절대적으로 폭력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도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비폭력, 지금 보면은요, 대중화, 일어나, 비폭력. 촛불 집회하고 똑같이요. 똑같아요. 그게 3.1, 이게 3.1 정신에서 이어받은 게 촛불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거사 일을, D-Day를 고종 황제가 그 당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고종 황제 장례일이 3월 1일이에요. 그날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돌아가셔갖고 장례를 그날 치르는 날. 장례를 치르는 날이니까 그날 그럼 정오에 서울을 비롯한 평양, 진남포, 뭐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선언식을 전개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네요. 예. 그러면 예. 한 가지 더 혁명의 원인 과연이 뭐였을까요? 네, 혁명의 원인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 혁명을 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이제 무단 통치를 하니까 억압을 받으니까 느끼니까? 우리 억압을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억압을 받느냐? 우리 안 되겠다. 독립하자. 이래갖고 이제 그 아까 얘기대로 이제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죽음과 장례식에 우리 황제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우리 민초들이 그냥 있어도 되겠느냐? 거사를 일으키자. 뭐 이런 게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은 독립된 국가를 갖고 가야 된다. 이걸 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사실 3.1 만세운동의 그 기미 독립선언 이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학생들이 그 동경에 있는 그 우리 유학생들이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에 그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크게는 이제 그 이전에 무호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경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28 독립선언서를 나오니까 이 민족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김일은 3월 1일 날에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자. 이래갖고 이게 발표가 된 거고. 일제 이제 결국은 이제 무단 통치 공포정치죠.
여기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직접적인 그 한 가지가 아니라 거죠. 여러 가지만 여러 가지의 이제 원인이 그게 있었네요. 원인이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예. 그 혁명의 이 과정이란 의미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혁명의 이 과정은요, 아까 얘기했던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민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도록 돼 있는데, 그날에 이제 33명 다 못 오고, 4명은 빠지고 29명이 이제 모여갖고, 원래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갖고 닭골공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안 가고, 거기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이 사태가 좀 더 커지니까, 대학원에서 그냥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요. 닭골공원에서는 대학생들이 선언을 하고 종로 거리를 뛰어나가서 그러면 이 29명을 저기서 안에서 했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 이제 경찰서가 자수를 하고 체포가 돼갖고, 진짜로? 다 이제 경찰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후에 3월달, 4월달에 확산이 돼갖고 전국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점차적으로 확산이 돼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참석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민중들이 다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후에 이제 나라 밖에서도 LA에서도 만세운동, 각 나라에서 만세운동이 이렇게 벌어졌다. 이러니까 이 과정은 상당히 좀 재미가 그러게 있죠. 말이야. 사실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예. 혁명의 결과가 예, 어떻게 됐어요? 예, 이 혁명의 결과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건 더 중요한 게 없겠죠. 이 혁명을 그렇죠. 3일 만세 운동을 했잖아. 네. 그 만세 운동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은 민주공화제 이념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은 왕국이었잖아. 네. 그다음에 대한 제국이었잖아. 그다음에 이제 이 식민지 지배 강점기 그렇죠. 상태 속에서 민중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 식민지 상태에서는 나라 이름은 없죠?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혁명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예. 박사님. 그러면 제국 있을 때 나라가 이제 식민지 되고 대한제국, 나서 되고 나서. 그럼 일본 쪽에서 어떻게 부르는 거 아니야? 합병이 됐으니까 일본이라고 부르. 예. 그 일본 땅인 거죠. 너무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 혁명의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조, 즉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만세운동식으로 민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화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공화국. 그럼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구나, 나라구나. 이래서 4월 11일 날, 40일 뒤에 4월 11일 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수립이 됐다? 3.1 만세운동 때문에 수립이 됐다. 그 다음에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보고동 영화도 있었잖아요. 보고동 전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투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일제가 이제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이제 변화합니다. 이 한국은 찍어 눌러갖고 힘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다음 자유 사상, 평등 사상, 민주주의 사상, 애국 애족 정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전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 하나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만약에 1945년도에 일본이 항복 안 했었으면 그때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죠. 예, 우리는 뭐 이미 그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뭐 끊임없이 그걸 하고, 그 당시에 뭐 독립이 일본이 항복을 안 해도 우리는 뭐 충분히 독립을 하고도 왜 우리 민족 국민들이 다 살아 있는 정신을 갖고 있었고. 어쩌면 그때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일본 지배에서 미국 지배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박사님 혁명의 의의가 혁명을 했으면은 이제 이 혁명의 의의가 있겠죠. 그렇죠. 결국 혁명을 3.1 만세운동은 결국 민족 자주 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이 강력한 자주 독립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외국에다가 알린 거고,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그거죠. 됐죠. 전 세계에 이게 또 뉴스거리가 됐으니까. 네 번째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전 민족이 다 일어나는 한거를 거예요.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혁명이 혁명으로서는 실패를 했죠. 그렇죠. 어떤 실패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니까 혁명이 성공을 했다면은 일본이 물러갔었어야 되잖아. 안 물러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으로서는 실패를 했다. 혁명은 만세 운동은 했지만은 그 혁명은 실패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운동을 이 지도를 할 집행부가 조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했다고 하면 좀 더 조직적으로 해갖고 그래, 더 있었죠. 한 거를 해서 일본이 물러갈 수도 있었는데 이게 반대돼 버렸어요.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도할 조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은 만세운동으로 승화시켜가고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어떤 그걸로 이제 만족을 이렇게, 우리가 막 외치고 이걸로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33일은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가, 독립을, 선물할 것을 기대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라니까? 민중들은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이 33인들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외교적으로 해갖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일본을 제국주의 국가들을 독립을 시켜갖고 우리를 독립을 시켜줄 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외교적 노력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승만 같은 사람. 그렇죠. 그 김구는 이승만하고 김구하고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게 뭐냐니까 이승만은 이 제국주의 국가가 독립을 선물해 줄 걸 기다리니까 외교 노력만 합니다. 근데 김구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택도 없는 얘기다. 그 나라 저 살기도 바쁘고 일본하고 또 친한데 우리한테 왜 독립을 해주겠느냐. 우리는 오로지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 이래서 김구는 OSS하고 그 OSS가 미 정보국이에요. 거기하고 이제 협력을 해갖고 무장 독립 투쟁을 계속 벌려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이 독립운동사에 나타나는 그렇구나.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 독립해방의 그 틀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의 도움이. 그냥 이게 우리가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은 성공을 했더라고 하면은 일본이 어떻게 해요? 물러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 당시에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 너무 됩니다. 아쉬운 거예요. 예, 그래도 예. 뭐 좋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예, 결과가 예. 있었잖아요. 예, 희생을 예. 많이 있었고. 예, 예. 그 너무 아픈 역사 사실은 아픈 그죠? 역사죠. 아픈 역사죠. 그런데 그 3.1 만세 운동 때문에 임시 정부가 생기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1 만세 운동은 그 3.1 만세 운동의 3.1 정신은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지금도 똑같아. 유효하다. 그러니까 네, 자주권을 가져야 되고 독립 그 국가가 돼야 되고 민중들이 나서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으면 민중이 나서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3.1 그 당시의 시대 정신, 3.1 정신 오늘 또 그대로 좀 이어받아 갖고 자주적 사고와 역사에서 자주적 사고, 뭐 경제에서 자주적 사고, 모든 것들을 독립국가, 주권국가로서 군사적인 어떤 주권, 모든 것에서 주권국가로서 자주 독립을 그렇죠. 저는 뭐 3.1 정신에서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숙제가 많은 건가요? 많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내용은 들었어요. 저도 많은 새로운 사실은 많이 알게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중요한 내용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